자, 시작하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오면 같이 받고 진도 나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으니까. 자, 볼게요. 특정한 조건이 있는 순열의 수, 우리가 경우의 수는 일단 무조건 추가 조건이 붙죠. 이거 했어? 너 몇 번까지 했어 그러면? 안 하셨어요. 66번까지밖에 안 하셨어요. 여기 써있는데 너 왜 그래? 잠이 덜 깨서 그래요. 자, 추가 조건이 붙으면 기본 옵션에다가 추가 조건이 붙으면 무조건 얘가 1순위예요. 무조건 이거부터 어떻게 처리를 할까 그거 고민을 해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가봅시다. 자, 6개의 문자를 일일로 배열할 때 양 끝에 자음이 온다. 그러면 자음부터 어서 오세요. 자음부터 먼저 보내야 돼요. 그치? 양 끝으로. 근데 여기 보면 A하고 E가 자음이기 때문에 모음이니까 자음은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양 끝에 자음을 보내는 경우의 수는 일단 4, P, 2 이렇게 들어가겠죠. 4개 중에 2개를 양 끝으로 보냈어. 그러니까 특정한 자리에다가 2개를 배치시킨 거야. 순열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양 끝에 자음과 자음이 왔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공간은 4개의 공간이 남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약이 없어. 얘가 원하는 건 양 끝에만 자음이 오면 되는 거고 가운데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남아있는 4개를 가지고 나열하겠죠. 4패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먼저 시켜주는 거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부분들 정리하시면 되는 형태입니다. 자, 뭐 그런 느낌의 문제 드린 거예요. 하나씩 일단 보는 거고요. 뭐 하나 정도 더 해볼까요? 자, 부품입니다. 해영, 선우, 면화, 민호, 민이 5명 일렬로 세우려고 합니다. 각각의 경우의 수를 A, B, C라고 하고 A, B, C 사이의 대소관계 일단 이런 식으로 뭐 이것저것 다 구하는 거죠. 했던 것들 왜냐면 위에 있는 유형들이 다 여기에 속해 있어서 위에 있는 유형 좀 패스하고 여기로 바로 넘어왔어요. 자, 보자. 해영과 선우와 명화가 이웃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저 3명을 어떻게? 준서야? 이웃하려면 그 3명을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를 묶기로 했죠. 그렇게 덩어리 하나랑 그 다음에 민호랑 민이랑 이 2명이 남았으니까 당연히 이 3덩어리를 먼저 3팩으로 나열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열심히 이웃으로 묶어놓았던 저 3명을 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티격태격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 3팩이 추가되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혜영과 선우 사이에 한 사람이 끼어들어요. 그럼 그거부터 먼저 처리를 해야 돼요. 자, 혜영과 선우 사이에 한 명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우리 이 한 명을 선택해야 되겠죠. 몇 가지? 1명, 2명, 3명이니까 3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로 묶어버려야 되겠죠? 이미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묶는 과정에서 얘네 둘이 또 이렇게, 그렇죠? 가운데는 바꿀 수 없는데 얘네 둘은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곱하기 여기 맞아 처리를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덩어리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덩어리하고 남아있는 2명 누군지 몰라. 여기 한 명 들어왔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남아있는 2명과 해서 이 3덩어리를 가지고 3팩을 정리하시면 되는 그런 패턴입니다. 어서오세요. 자, 그 다음 다 태영과 선우하고 면하는 중에서 적어도 한 사람 우리 적어도 나오면 용준아 뭘로 가기로 했어요? 3글자? 물론 기억은 안 날 거야. 반대로 가기로 했어요. 6번을 쓰기로 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적어도라는 단어가 들어오거나 최소한 하나라는 이런 표현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전체에서 6번을 뺍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경우를 뺀다는 거예요. 그게 좀 수월해요. 물론 일일이 해도 돼. 일일이라 하면 적어도 한 사람이 양 끝에 오는 경우는 이쪽에 있고 이쪽에 없는 경우, 이쪽에 없고 이쪽에 있는 경우,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는 경우를 일일이 구하면 되는데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들과 전혀 반대되는 경우는 뭐냐면 태영과 선우와 명화가 모두 양 끝에 오지 않는 경우. 그러면 이 3명이 양 끝에 오지 않는다는 건 민호하고 민이가 양 끝에 오면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저 3명이 양 끝에 못 온다는 건 반대로 준서야 당신
민호하고 민희가 양 끝에 온다는 얘기니까 그럼 우리는 이 경우만 구해보자. 근데 이건 둘 다 민민이지만 민호하고 민이기 때문에 이 두 명이 양 끝에 오는 경우는 당연히 두 가지예요. 민호 민희, 민희 민호. 그래서 두 가지. 그리고 남아있는 세 명을 요 사이에 배치시킵니다. 몇 팩? 3팩 하시면 돼요. 근데 채진아, 이거는 우리가 지금 완전히 반대되는 경우를 구한 거잖아. 그럼 어디서 빼야 돼? 전체에서 빼야 되겠죠. 어서오세요. 전체는 단순해요. 몇 명? 5명을 가지고 팩토리얼 돌리면 되겠죠. 거기서 이 녀석들을 뭐 해주시면 되죠?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답을 모두 구할 수가 있고 그들의 대소관계 찾아주시면 이게 답이 됩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8번. 문자를 사용한 사전식 배열하는 순서. 이게 아시겠죠? 문자 배열하는 건 아실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지금 국어 시간이 아니니까 영어 시간도 아니니까 사전 찾는 방법은 아시죠? 사전식 배열이 무슨 뜻인지는 아실 거예요. 자, 그걸로 지금 이제 순서를 구성하는 건데, 자, 예를 들어 1, 2, 3, 4, 5가 있습니다. 한 번씩 써서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를 작은 수부터. 원래 이게 5, P, 2가 돼요. 5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숫자를 배열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5, 4, 5자리 자연수네요. 그러면 얘는 5팩이에요. 5팩이니까 120까지야. 이 120까지 중에서 78번째에 오는 숫자를 구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짜증나요. 왜 짜증나냐면 일일이 다 해야 돼요. 하나씩 다 해야 돼요. 어떻게 가냐면 작은 수부터 나열하기로 했으니까 1로 시작하는 경우를 다 찾고 2로 시작하는 경우를 다 찾고 3으로 시작하는 경우를 다 찾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자, 일단 볼게요. 자, 1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앞에 1이 왔어. 그리고 4개의 숫자를 배열하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몇 팩이야? 4팩만 하시면 돼요. 다시 앞에 1은 고정. 4개의 숫자를 배열하는 거니까 4팩만 하시면 돼요. 자, 앞에 2라고 고정. 그리고 4개의 숫자를 배열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4팩. 자, 앞에 3이라는 숫자를 고정. 그리고 마찬가지로 배열하는 거니까 4팩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안 잡히겠어? 오케이, 잘했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4팩, 4팩, 4팩이니까 이미 24, 24, 24가 나와서 72가지가 완성이 된 상태. 그러니까 적당히 멈춰줘야 돼. 그냥 무작정 달리면 안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오늘 또 고민을 합니다. 자, 몇 가지 남았어요? 6가지 남았으니까 이번엔 좀 천천히 가야 돼. 살짝 속도를 줄이고. 준서야, 서서 할래? 속도를 줄이고. 그 다음에 4 다음에 다시 또 배열이 들어가는 거예요. 4 다음에 올 수 있는 숫자 1, 2, 3, 5를 또 생각해 보는 거죠. 자, 4, 1 뒤에 일단 모르겠으니까 한번 질러봐. 3가지 숫자를. 그러면 3팩이 되겠죠. 총 6개가 되는데 그럼 78이 바로 떠버려. 아, 4, 1로 시작하는 숫자들 중에서 가장 뭐한 큰 숫자를 찾으면 되겠구나. 아니면 천천히 다 해봐. 선생님 저 초등학교 때부터 큰 숫자 찾는 거 되게 힘들어했는데요. 그럼 큰 숫자 다야. 자, 4, 1, 2로 시작하는 애들이 있을 거고 이게 2가지. 4, 1, 3으로 시작하는 숫자 2가지. 이미 여기면 70이니까 73, 74, 75, 76까지 갔으니까 이제 4, 1, 1, 2, 3은 다 왔으니까 5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4, 1, 5, 1, 2, 3이 이게 77번째야. 그러면 4, 1, 5, 3, 2가 이제 마지막 78번째의 답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렵죠? 쉽지 않아요. 굉장히 귀찮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적당히 멈춰줘야 돼요. 그냥 막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숫자가 오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하나 보고요. 문자 있으면 하면 좋은데 문자가
문자가 없네요. 이게 문자로 들어오면 좀 많이 어렵거든요. 문자는 뭐 나중에 합시다. 자, 일단은 자,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1082번입니다. 너희가 이야기는 밑에 게 더 나으려나?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요걸로. 이게 아마 이해하시기엔 좀 편할 거예요. 자, 1, 2, 3, 4를 한 번씩 사용하여 네 자리 정수를 만든다.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하였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4개의 숫자이기 때문에 4팩이에요. 4팩. 그렇죠? 4팩토리얼이니까 얼마? 24개의 숫자가 나옵니다. 만약에 학교시험 문제 이게 나왔어. 그럼 뭐 그냥 에라 모르겠다. 24개 숫자 쓰시고 더하시면 돼요. 인간이 할 영역은 아니지만 더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좀 단축시켜보자.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것들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숫자들이 지금 여기에는 3개의 숫자가 생략이 돼 있어요. 그래서 6, 6, 6, 6 해서 24개거든요. 잘 한번 봐봐. 이걸 잘 보면 천의 자리에 1, 2, 3, 4가 모두 몇 번씩 들어가 있어요? 4번, 6번씩 들어가 있죠. 천의 자리에. 또 그 다음에 100의 자리도 한번 보자. 100의 자리를 잘 살펴보시면 여기에는 지금 좀 보기가 힘들어요. 보기가 힘든데 지금 이 숫자들의 나이를 한번 잘 원리를 잘 보시면 이게 천의 자리에도 1이 몇 번? 6번, 2가 6번, 3이 6번, 4가 6번 들어갔다면 100의 자리에도 상식적으로 1이 6번, 2가 6번, 3이 6번, 4가 6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시죠? 그렇죠? 뭐 특별할 이유가 없잖아요. 얘네들이 뭐 자격이 다른 것도 아니고 모두 동일한 그러니까 조건 하에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10의 자리에서도 이것들이 동일하게 일어날 거고 1의 자리에서도 이런 패턴들이 동일하게 일어날 거라고 우리는 예상이 간다는 거지. 그러면 1 입장에서는 1000의 자리에 6번, 100의 자리에 6번, 10의 자리에 6번, 1의 자리에 6번이니까 총 24번 사용이 됐을 거라는 거고. 왜냐면 만들어진 숫자가 24개잖아요. 그리고 모든 숫자가 사용이 돼야 되는 거니까. 각각의 자리에서 총 6번씩 24번 사용됐을 거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숫자들 다 더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의미를 생각해 보자. 천의 자리는 실질적으로 천을 의미해요. 천의 자리에 6번 사용됐다는 건 결과적으로는 6000을 곱해주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어서오세요. 자, 그리고 100의 자리에 사용됐다는 건 600을 곱해주시면 되고요. 10의 자리는 당연히 60을, 1의 자리는 6을 곱해주시면 될 거예요. 요거 이해 안 되시는 분만 지금. 되죠? 요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차피 너 다 6000씩 곱하고 600 곱하고 60 곱하고 6 곱할 거 한 방에 가자. 약수의 총합 구하듯이 6000, 600, 60, 6 그러니까 1 곱하기 6666 2 곱하기 6666 3 곱하기 6666 4 곱하기 6666 얘네들이 공통이네. 1부터 10까지 더한 10 곱하기 6666 이렇게 하시면 답이 된다는 거죠. 어려워요, 근데.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아마 힘들었을 거야. 그 부분집합 구할 때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들의 모든 원소의 총합 구하는 문제죠. 그것과 거의 흡사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잘 나오진 않아요. 잘 나오진 않는데 어쩌다 한 번씩 나오면 이건 당연히 배점 높죠. 사후 기준으로 한 17번, 16번 정도에 위치할 거고요. 풍무 기준에서는 뭐 한 20번 정도? 그 정도에 들어가는 이런 배열입니다. 유형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 모든 아이들이 동일한 자격이야. 동일한 자격. 항상 똑같다는 거죠. 사용된 횟수나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풀어주시면 되고 위에 거는 힌트만 잠깐 드리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를 택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그랬으니까 5, P, 3이거든요. 그럼 얘는 60이라는 값을 가져요. 그러면 이 60이라는 값을 가졌는데 이게
이게 동등한 자격이거든요. 얘네들이 만드는 게 세 자리밖에 필요가 없어. 그쵸? 그러면 100의 자리도 60개, 10의 자리도 60개, 1의 자리도 60개거든? 그러면 채진아 숫자가 5개야. 그럼 저 1은 100의 자리에 몇 번 사용됐을까? 자, 얘네들 지금 60개의 숫자가 만들어졌고 100의 자리도 60개, 10의 자리도 60개, 1의 자리도 60개야. 저기에는 숫자가 5개가 있어. 저 중에서 뽑아서 60개를 만든 거야. 그러면 저 1이라는 숫자는 또는 2나 3이나 4나 5라는 숫자는 모두 100의 자리에 몇 번씩 사용됐을까? 12번. 그렇지. 그럼 끝난 거야. 그치? 그것만 이해하면 이 문제는 끝난 거야. 그러면 쟤네 입장에서 1도, 2도, 3도, 4도, 5도 100의 자리에 12번 1200 10의 자리에 12번 120 1의 자리에 12번 12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거고 이것들을 더해주면 1332를 각각 곱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적어도 조건이 있는 순열의 수 대놓고 적어도래요. 이 적어도라는 표현은 순열 한정은 아니에요. 이게 조합에도 나옵니다. 하지만 굉장히 잘 나가요. 여러분이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이 적어도 문제는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문제였어요. 거의 뭐 단골 손님 수준이 아니고 그냥 뭐 거의 고인물? 그쵸? 그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이 기억은 안 날지 모르겠어요. 중학교 때 아마도가 아니고 확정적으로 보셨을 거예요. 자, 적어도는 항상 전체에서 6건을 뺍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적어도 대신에 최소한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가봅시다. 5개의 문자가 있어요. 적어도 한쪽 끝에는 모음이 온다. 아까 했다. 이거 다른 거 같아. 의자로 가볼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빈 의자 7개가 일렬로 놓여 있습니다. 2명의 학생이 서로 다른 의자에 앉을 때 2명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빈 의자가 있도록 앉는 방법을 풀면 준이라 예. 2명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빈 의자가 있다? 그러면 이거에 반대되는 여사건은 뭘까? 2명 사이에 빈 의자가 없다. 그렇죠? 그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2명 사이에 빈 의자가 없다라는 건 2명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거야? 이웃하고 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전체에서 2명이 이웃하도록 앉는 경우의 수만 싹 빼주시면 돼요. 자, 한번 봅시다. 2명의 학생이 서로 다른 의자에 앉는다. 이거는 7P2예요. 그쵸? 7P2 외에 7개의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그냥 2명이 들어가서 앉는 거니까 7P2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전체죠. 여기서 빼면 돼요. 2명이 이웃하도록 앉는 경우 머리 아프면 그냥 세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뺐어. 12개를. 그럼 답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적어도는 항상 반대되는 형태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뭐 그런 거 나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6개의 문자 뭐 모음 사용이 뭔지는 아실 거예요. 모음 사용이 뭔지는 아실 거고요. 근데 이게 2개가 좀 문제야. 이게 뭐냐면 적어도 하나면 적어도 하나 이게 원래는 기본 세팅인데 적어도 2개가 들어오면 이게 좀 고민이 돼요. 왜냐면 봐봐. 지금 여기 쭉 봤더니 모음이 2개 있고요. 자음이 4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잘 읽어봤더니 자음을 적어도 하나가 아니고 2개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자음이 2개 들어간 경우랑 3개 들어간 경우랑 4개 들어간 경우를 찾아서 더하라 이 뜻이거든요. 2개, 3개, 4개가 들어간 경우를 찾아서 더하라 이 뜻이야. 근데 이거의 여사건이 좀 그래. 이들의 반대되는 여사건은 뭐냐면 1개가 들어가거나 없거나 이렇게 2가지가 생겨요. 그렇죠? 아까 앞에서는 다 그냥 없다만 더하면 없다만. 근데 얘는 이게 2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랑 이런 경우가 생겨요. 내가 고민이 되는 거지. 그럼 나 이거 3개 구할까? 괜찮아요. 3개 구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약간 그 정체성에 혼란이 와요. 그냥 2개, 3개, 4개 구할까? 하나랑 없는 거 구할까? 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이 좀 더 쉽기는 해요. 기술 보시면 아시죠? 그쵸? 이쪽이 계산이 좀 더 수월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빼는 게 귀찮긴 하지만 빼는 과정까지 들어가니까 선생님은 결과적으로 3개잖아요. 맞아요. 3개 맞는데 2개, 3개, 4개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랑 없는 거 구하는 게 좀 더 수월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 예를 들어볼게요. 자, 모음 2개 있어요. 요 사이에 자음이 하나 들어가는 경우, 1개 들어가는 경우는 3가지밖에 없어요. 왜요? 4가지. 왜냐면 자음이 4가지니까. 그러면 자음이 아예 안 들어가는 경우 없죠. 그쵸? 이제 그걸 이제 구해보아야 되는데, 자, 한번 가볼게요. 여기 안에 자음이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4가지. 그래서 자음이 하나 들어갔어. 이제 포장해야 돼. 포장을 하면 곱하기 2죠. 왜? 모음 2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곱하기 2가 들어간 상태.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자음 몇 개랑 자자자 이렇게 3명이랑 이 4덩어리를 나열할 거예요. 이렇게.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예 안 들어가는 경우는 모음과 모음이 이웃하도록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자자자 이렇게 있죠. 그러면 그냥 이웃하는 경우의 수예요. 600에다가 곱하기 2 팩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 뭐 하시면 돼요? 전체에서 600이죠. 이 두 녀석을 더한 값을 내주세요. 답이 되겠죠. 근데 이쪽으로 가면 뭐 예를 들어 보면 그냥 빠르게 그냥 가볼게요. 이렇게 가거든요. 이것들을 더하시면 비슷하긴 하네요. 비슷하긴 하지만 뭐 조금 이해하시기는 좀 편할 거예요. 그냥 설명을 생략할게요. 자, 이런 느낌으로. 자, 그 다음에 다른 건 비슷비슷하니까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마 요게 틀리실 확률이 꽤 높아요. 틀리실 확률이 되게 높은데 일단 한번은 풀어보세요. 전혀 혼내지 못할 그런 문제는 아닌데 아마 열심히 구했는데 답이 틀렸을 확률이 높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지금 설명드릴게요. 자, 1091번 6개의 영문자를 한 줄로 나열할 때 E와 N 사이의 문자가 2개 이상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에는 생략이 돼 있지만 2개 이상이라는 단어 앞에는 적어도라는 단어가 생략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상이라는 뜻 안에. 자, 그럼 똑같이 또 가봅니다. PENCIL인데 E하고 N 사이 이번에는 자음 모음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E하고 N 사이에 적어도 문자가 2개 이상인 경우 이번에는 반대되는 경우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냥 반대 말고 그냥 고지식하게 그냥 에라고를 했다 다 구해보자 이런 라인들 한번 가볼게요. 2하고 N 사이에 2개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2하고 N 사이에 3개 들어오는 경우 2하고 N 사이에 4개 들어오는 경우를 일일이 구해봅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뭐냐면 먼저 우리 생각합니다. 4개의 문자 중에서 2개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왜냐면 2n 빼고 4개 남았으니까 4개 중에서 2개를 집어넣겠죠. 자, 2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2하고 n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곱하기 2팩. 그리고 포장을 시켜요. 포장을 시키고 남아있는 2개의 문자와 함께 나열합니다. 3팩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4개 중에서 3개의 문자를 집어넣었어요. 순서가 있어야 되겠죠. 집어넣었어요. 2하고 n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문자가 하나밖에 안 남았네요. 덩어리 하나와 하나. 그래서 2팩입니다. 자, 요거 가볼게요. 이번에는 저 속에 4개의 문자를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4팩이죠. 2하고 n을 왔다 갔다 합니다. 2팩이죠. 근데 이미 덩어리가 모든 문자를 다 써버렸어. 그럼 더 이상 곱할 거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막 위에다가 슈락 써놨던 거 있죠. 네, 그 버전의 설명인 거예요. 이런 생각할 거야. 선생님, 저는 이게 편한데요? 편한 대로 하세요. 왜냐면 어차피 위에 했던 설명과 이 설명의 풀이가 3개 뜨는 건 똑같거든요.
선생님 저 도생하기 싫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여러분이 편한 대로. 근데 적어도 하나인 경우는 압도적으로 걔가 더 쉽습니다. 반대되는 경우가. 준서야. 쌤. 근데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왜 아까 이거 했는데 여기서 왜 이패고 해요? 아까는 이팩을 썼어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쓴 거고. 원래는 이팩이에요. 근데 풍문은 고민하지 마. 풍문은 어차피 서술형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사원은 이걸 쓸 때 이팩을 안 쓰고 이를 쓰시면 감점이 될 수도 있어요. 사원과 김포는. 김포는 감점 안 시키는데 사원은 모르겠어. 선생님이 좀 서술형이 좀 깐깐하시더라고요. 김포는 이런 거 다 그냥 쿨하게 넘어갑니다. 이나 이팩이나 똑같지 뭐 이러면서 약간 서술형의 그 부분 감점에 좀 관대해. 어차피 배점이 5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사원은 배점이 높아서 그런가 서술형이 한두 개밖에 안 내서 그런가 굉장히 좀 까다롭게 보더라고요. 우리 준서는 또 자. 준서야 여기 가 있어. 책 들고 의자에 앉지 마. 너 서 있어. 준서야 자면 안 돼. 넌 다음 주가 시험이야. 풍우랑 동급으로 생각하지 마. 풍우라. 너는 지금 간절해야 돼.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딱 이러면 순열 유형이 끝났습니다. 9개밖에 없어요. 순열은 유형이 많지 않아요. 자, 그럼 바로 조합으로 넘어가 볼게요. 물살은 거의 다 왔나? 물살은 거의 다 왔나? 그러면 여기서 잠깐 평가 채점 한번 하고 이거 어땠지? 그때 해오기로 했죠? 6명이 놓고 가셨네요. 평가부터 좀 하고 갑시다. 자, 봅시다. 몇 번부터 가볼까요? 질문 다 하세요. 2번 해주세요. 2번 할게요. 자, 산아래 매표소가 있습니다. 산주턱에 있는 약수턱까지의 등산로가 4개, 약수턱에서 산동산까지 등산로가 3개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문제를 정확하게 읽으면 됐던 문제였거든요. 하나의 매표소에서 중턱에 있는 약수턱까지 등산로, 매표소에서 약수턱까지의 등산로가 여기 4개가 있어요. 약수터에서 정상까지는 3개가 있습니다. 매표소에서 출발하여 약수터를 지나 정상에 오른 후 다시 약수터를 거쳐서 매표소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올라갈 때 이용한 등산로는 내려갈 때 다시 이용하지 않는다. 자, 올라갈 때는 4 곱하기 3이에요. 그렇죠? 내려올 때는 2 곱하기 3이죠. 끝. 문제만 읽었으면 됐어요. 그렇죠? 문제에 다 나와 있어. 이해하시죠? 4가지의 등산로가 있었고 3가지의 등산로가 있는데 올라갈 때 얘를 썼어. 그럼 내려올 때 얘를 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2개. 내려올 때 얘를 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3개. 그쵸? 문제 똑바로 읽어야 돼. 이게 너희가 경우의 수하고 순열하고 조합해서 틀리는 이유 중에 반절은 문제 똑바로 안 읽어요. 진짜 이게 있었네? 이게 있었네? 그렇네? 자, 맨날 그래요. 자, 또 몇 번? 자, 애매하면 하세요. 빨리빨리. 고민하지 마. 3번. 질러 3번. 자, 3번 가볼게요. 자, 빨간 구슬 줄까, 흰 구슬 줄까, 검은 구슬 줄까 이 얘기예요. 주머니에서 임으로 3개를 꺼냈어. 검은 구슬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검은 구슬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적어도 하나죠. 네. 그렇죠? 그럼 검은 구슬이 안 나오면 돼. 그치? 전체에서 검은 구슬이 안 나오는 경우의 수를 뭐 하면 돼? 빼면 돼. 그쵸? 그럼 검은 구슬이 안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 그것만 생각해봐. 전체. 그것만 일일이 구하면 돼요. 전체. 전체. 빨강, 흰색, 검은 거. 이 경우 하나. 그 다음에 빨강, 흰색 이게 흰색으로 쳐. 자, 흰색 2개. 자, 빨강, 검은 거 2개. 검은 거 3개. 그 다음에 파랑 이거랑 요거 2개. 어렵다. 자, 또 뭐 있을까? 찾아봐. 파랑이 1개, 파랑이 1개에다가 검은 2개, 파랑 1개, 검은 2개, 파랑 1개, 검은 2개. 흰 거 1개, 검은 2개. 또 뭐 있을까? 또 있나? 쌤 근데 상관없는 거죠 그 순서는. 구슬 똑같잖아. 구슬 똑같잖아. 이거 그냥 경우의 수야. 일일이 구하는 경우의 수야. 규칙도 없어. 그냥 합의 법칙이야. 자, 또 있을까?
다 나온 거 같죠, 얼추? 그렇죠? 네. 여기 6가지밖에 없었어. 뭐 이미 답이 나왔네.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네. 왜? 아, 이거는 규칙성이 있는 문제가 아니고 왜냐면 구슬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쵸? 이거를 6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구슬 문제는 구슬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으니까 일일이 다 해보는 거예요. 최악의 문제야. 개인적으로 진짜 싫어요. 만약에 여러분 학교 시험에 막 구슬이 빨간 구슬이 3개 있고 파란 구슬이 몇 개 있고 검은 구슬이 몇 개 있다 문제 나오면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근데 개수가 적기 때문에 6개밖에 안 나와서 그냥 낸 거지. 이게 구슬의 개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개, 4개, 5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한 문제 풀다가 5분 지나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빨간 구슬 3개, 파란 구슬 4개, 검은 구슬 5개인데 그 중에서 3개를 뽑았는데 어쩌고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일단 스킵하세요. 경우의 수가 6개. 왜? 이거는 뭐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일일이 다 해보는 거야. 답이 6이에요. 아니, 자 문제를 읽어보자. 검은 구슬이 나오는 경우의 수잖아. 그래서 문제를 읽어야 돼. 검은 구슬, 그죠? 5개, 됐죠? 이거보다 정확한 설명은 없어. 일일이 다 해보는 거야. 자, 또 몇 번? 총 경우의 수. 하세요. 몇 번? 8번. 8번. 자, 고구려같이 신라 밑에 가야가 숨어 있어요. 그쵸? 그걸 못 봤어요. 문제에 써 있어. 네. 그림만 보고 풀고. 여기 가야 색칠돼 있잖아. 이 가야가 땅덩어리가 지금으로 따지면 그 광양 쪽이거든요. 광양지청 광양 쪽인데 광양하고 화개장터가 있는 전라도와 경상도로 가로지는 넌 모르지. 어쨌든 간에 무주, 진안 그쪽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무진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르지? 한국지리 안 했으니까. 자, 이런 느낌. 그래서 일일이 해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이웃이 많은 순서대로 하라고 그랬거든요. 백제에다가 먼저 4개를 칠하죠. 그 다음에 신라에다가 3개를 칠할 겁니다. 그럼 고구려에다가 2개 칠하고요. 가에다 2개 칠하시면 끝납니다. 이건 쉬운 문제예요. 아니, 그림상으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내 이웃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발생하지 않아. 쓸데없이 백제나 신라를 나중에 색칠하지 않는 이상은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이웃이 많은 순서대로 2개 먼저 칠하고 고구려 가야 칠하시면 그냥 이렇게 딱. 네. 3개, 5개. 뭐가 3개, 5개? 색깔이 몇 개인데? 색깔이 몇 개야? 5가지. 5개. 문제 똑바로 읽어. 자, 미안해. 자, 5, 4, 그러면 3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요? 뭐가 문제야? 저도 4가지로. 아, 그렇구나. 너나 나나 문제 똑바로 읽자. 그래요. 자, 6번. 6번. 자, 카드 4장. 3장을 골라서 일을 배울 때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는 모두 몇 가지인가? 1이 숫자가 2개지. 너가 다. 일일이 다 하면 돼. 다 만들면 돼. 왜냐면 일이 2개다 보니까 일이 2번 사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인데 너희는 안 배워. 이게 확률 통계 고3 때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희가 배울 필요도 없고 이거는 그냥 노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나야 뭐 계산식을 아니까 하겠지만 너희들은 그냥 일일이 하시면 돼요. 그냥 합니다. 세 자리의 정수는 모두 몇 가지인가? 그러면 하나씩. 일이 2번까지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이걸 감안하면서 연산식을 만드시면 되는데 하시면 돼요. 공식을 알려주고 싶은데 알아봤자 의미가 솔직히 없어서. 자, 또 몇 번? 공식은 이래요. 이게 다 공식입니다. 근데 저걸 지금 설명할 이유도 없고. 그럼 사피성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같은 것이 들어있잖아. 아, 만약에 1, 2, 3이었으면 1, 2, 3, 4였으면 4P 3이지. 1, 2, 3, 4였으면. 같은 거 있으면. 그런데 같은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걸 너희가 안 배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풀이 방법은 뭐냐면 4P 3 나누기 2팩이에요. 뭐 조합하고도 다르죠. 그렇죠? 이거 원리는 그래요. 저거 4개잖아요. 4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거니까 이건데 이게 뜻이 뭐냐면 같은 것이 몇 개 있어요. 2개 들어있죠. 그래서 그 같은 것끼리의 순서가 의미 없다는 취지로 2팩을 날립니다. 만약에 이게 1, 1, 1, 2, 2, 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4p3을 했어요. 6p3을 했어요. 근데 이거 3개 있죠? 이거 3팩. 이거 2개 있죠? 그래서 2팩. 이게 공식이긴 해요.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의 공식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확통이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너희 학교 시험에서는 나오더라도 숫자가 한 이렇게 일일이 셀 수 있는 숫자 정도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뭐 원하시면 그냥 외워두세요. 별건 아닙니다. 그냥 같은 숫자가 들어있잖아요. 들어있으면 그냥 일단은 우리 하던 대로 6p3 하고 그 다음에 이거 3개 있죠? 3팩 나누고 2개 있죠? 2팩 나눠서 이 2개로 만들어지는 순서를 무시하는 거야. 3개로 만들어지는 순서를 제거하겠다는 뜻이야. 조합하고 똑같은 원리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 조합이 아니고 이 부분적인 조합이기 때문에 부분들만 제거해주면 된다. 이런 원리예요. 이거는 뒷반 애들도 모르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면서 야 이런 것도 모르냐? 하면서 맛있어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저 진짜 먹구나. 자, 준호한테 한번 써보고. 준호야, 야 이거 얼마냐? 하면 준호 열심히 야 이거 노가다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냐 이러면서 7 7은 아니고 7번 알 것 같아요? 힌트만 해줘야 7번? 5의 배수이고 7의 배수 찾는 거야. 아 5의 배수 몇 개? 20개. 7의 배수 몇 개? 14개. 근데 5의 배수랑 7의 배수의 교집합 몇 개? 2개. 그렇죠. 35에서 78. 그럼 35, 70. 왜 2개냐고요? 5, 7에 35, 35, 72개. 25개를 교집합 찾아야 돼요, 교집합. 그러니까 전체에서 나누어 떨어지는 것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구하는 건 맞아요. 5의 배수랑 7의 배수 찾는 게 맞는데 이 교집합은 중복이 돼 있잖아. 교집합을 빼야 돼. 우리 유한집합 원소 개수 구할 때 A 합 B를 구할 때 NA에서 NB를 더하고 NA 교 B를 빼잖아요. 그렇죠? 요 원리. 자, 또 몇 번? 하세요. 몇 번? 몇 번? 없어요? 9번. 9번. 자, 만들 수 있는 1보다 작은 기하 분수의 개수를 구하라. 만들면 돼요. 이거 좀 자존심을 긁어볼게. 초등학교 4학년 문제예요. 진짜. 초등학교 4학년 때 분수 가지고 크기 장난하거든요. 재입학해. 자, 5개의 자연수 중에서 1보다 작은 자연수 봐봐. 그냥 원리 알려줄게요. 분모가 2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분모가 2일 때는 한 개밖에 없어요. 분모가 3일 때는 몇 개? 2개. 분모가 4일 때는 3개. 분모가 5일 때는 4개. 그래서 초등학교 문제 봤죠? 그러니까 생각만 조금 해봐서 진분수 찾으려면 진분수. 쌤 그럼 10개 아니에요? 그럼 10개지. 봐봐. 근데 기하분수잖아. 알았어. 4분의 2. 그렇죠? 됐죠? 이런 식으로 그래도 나름 고등학교 건데 그쵸? 너무 초등학교 4학년 버전이면 그렇잖아. 네, 기하분수 하나 정도 들어있어야 돼. 자, 또 몇 번? 14번. 자, 14번 볼게요. 또 이상하다. 이건 저번 시간에 마플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한 변씩 쓰죠? 한 변씩 짝수공식 쓸 거예요. a의 제곱 마이너스 b 맞죠? 이게 실근 0보다 어떻다? 그러니까 a의 제곱이 누구보다 b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네. a를 기준으로 갈래 b를 기준으로 갈래? 그건 너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는 b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까요? b가 1일 때 a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6개. 그렇죠? b가 2일 때는 a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5개. b가 3일 때는 a에 들어갈 숫자 5개. 그렇죠? 2의 제곱부터 다 되니까. b가 4일 때도 5개. b가 5일 때는 4개. b가 6일 때도 4개. 됐죠? 자, 또 몇 번? 또 빨리 질문해. 설마 16번은 없겠지? 13번 오감이 조금 살짝 그래. 해주세요. 자, 1, 2, 3, 4, 5에 대해서 x에서 x를 함수 중에서 자, 보자. 자, 2는 2로 가면 안 되고 4는 4로 가면 안 되고 1대1 대응이래요. 한번 생각해봐. 자,
여기 앉으세요. 자, 2는 2로 갈 수 없고 4는 4로 갈 수 없다. 1대1 대응이다. 그러면 1대1 대응에서 2는 2로 가고 4는 4로 가는 경우를 빼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약간 적어도 문제 성격이 조금 강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선생님 좀 귀찮은데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이게 약간 노가다성의 문제긴 해요. 왜냐면 이게 경우의 수 파트이기 때문에 뭐 순열도 아니고 조합도 아니고 말 그대로 노가다성의 문제인데 어떤 식으로 파이치를 들어가는 게 좋을까? 일단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좀 개수가 많아요. 이게 5팩 120까지거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갈까? 2는 2로 가면 안 돼. 4는 4로 가면 안 돼. 둘 다 가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볼까? 어떻게 갈까?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2가 2로 가면 안 되죠. 2가 갈 수 있는 선택지는 몇 가지냐면 4가지야. 그렇죠? 근데 이 4가지가 쪼개져야 돼. 2가 뭘로 갔을 때? 4로 갔을 때. 그 다음에 2가 1, 3, 5로 갔을 때. 그렇죠? 이게 왜 쪼개지냐면 2가 4로 가버리면 4가 갈 때가 이미 제거가 돼버리거든. 근데 이 경우는 4가 제거가 안 된 상태여서 조금 얘기가 달라져요. 2가 4로 갔어. 그러면 4는 5가지가 돼요. 그렇죠. 1대1 대응이니까. 2가 4로 갔으면 4는 5가지의 선택지가 4가지의 선택지가 생기죠. 4가 이미 제거가 됐으니까. 나머지 숫자 3개는 3팩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알아서 자기 갈 길 가면 돼. 근데 2가 1이나 3이나 5로 가면 4가 갈 수 있는 곳은 3가지로 줄어들어요. 왜냐면 2가 1, 3, 5를 갔어. 어딘가로 갔어. 그럼 아직 4가 남아있거든. 그러니까 4는 4로는 못 가. 그러니까 얘가 갈 수 있는 곳은 이거 못 가. 또 2가 어딘가로 갔어. 2를 제외한 어딘가로 3개로 갔잖아. 3개 중에 하나로. 그러면 이 남아있는 건 3개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3가지밖에 없어. 그리고 남아있는 애들은 또 3팩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4 곱하기 3팩 4, 6에 24라. 그쵸? 여기는 3 곱하기 3팩이니까 3, 6, 18인데 이 앞에 3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18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 주시는 게 어려워요. 지금 이거 맞았니 혹시? 틀렸지? 자, 또 몇 번 가볼까요? 없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으로 들어가 봅시다. 종이가 없네. 네네네. 다녀오세요.